부부가 잠자리 따로 자면 벌어지는 충격 변화. 부부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만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 떨어져서 점점 커지는 파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대화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잠자리에서 나누던 그 특별한 대화들, 하루 종일 쌓였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며 시작되던 자연스러운 대화나 내일 뭐 할까? 같은 미래에 대한 소소한 계획들을 나누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매일 저녁 함께 보던 일기장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원인이 되어요. 특히 잠들기 전과 깨어날 때의 대화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죠. 둘째, 스킨십의 빈도와 자연스러움에도 큰 변화가 생겨요. 같은 침대에서 잠들 때는 잠들기 전 포옹이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누는 가벼운 키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 자게 되면 이런 스킨십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마치 자동으로 흘러가던 강물이 갑자기 수동으로 펌프질해야 하는 우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잠들기 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거나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굳이 상대방 방으로 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의 감소를 넘어서 정서적 친밀감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터치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어색해지게 되거든요. 셋째, 수면 패턴과 생활 리듬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함께 잘 때는 서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며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던 것들이 각자 따로 자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요. 한 사람은 밤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족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족이 되는 식으로 생활 패턴이 점점 어긋나게 되죠. 마치 같은 시계를 보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아내는 밤 12시에 잠들어서 오전 7시에 일어나는데 남편은 새벽 2시에 잠들어서 오전 10시에 일어나게 되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또한 혼자 자다 보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면의 질도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함께 잘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일찍 불을 끄고 잠들려고 노력했는데 혼자 자게 되면 이런 자제력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넷째, 작은 갈등들이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처음에는 코골이 때문에 또는 잠버릇 때문에 같은 실용적인 이유로 시작했던 분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코를 골아서 따로 자기로 한 경우, 처음에는 잠깐만 이렇게 자자는 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당신은 나보다 숙면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남편은 내가 코를 골고 싶어서 고는 건 아닌데, 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해? 라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마치 작은 실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옷 전체가 해져버리는 것처럼 잠자리 문제가 점점 더 큰 관계의 문제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가 같은 방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간섭도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심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의 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한쪽이 먼저 분침을 제안했을 때 다른 한쪽은 나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관계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업무상 늦게 들어와서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정말 그런 이유일까? 혹시 나랑 같이 있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기죠. 이런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결국 관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또한 각자 따로 자게 되면서 서로의 일상이나 컨디션을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함께 잘 때는 상대방이 잠을 못 이루거나 아픈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케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룸메이트처럼 지내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부들에게는 각자의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더 좋은 컨디션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서로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부부의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함께 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예요.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곳이죠.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따로 자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부부가 따로 잠을 자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어요. 먼저 소통의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침대에서 나누던 대화를 다른 시간과 장소로 옮겨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마치 카페에서 연인들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특별한 대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잠들기 전 각자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전화를 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스킨십의 경우에는 더욱 의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잠들기 전과 일어날 때 서로의 방을 찾아가서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마치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인사하듯이 잠들 때와 일어날 때도 특별한 인사를 나누는 거죠. 또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의식적으로 소파에 붙어 앉아서 자연스러운 접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말에는 함께 낮잠을 자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생활 리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마지막 전등을 끄는 시간을 정해놓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30분 정도의 차이 내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치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더라도 같은 박자를 맞춰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침의 이유와 기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잘 건지, 어떤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함께 잘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코골이 수술을 받을 때까지만, 또는 아기가 밤에 깨지 않고 잘 때까지만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한정 따로 자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핵심이에요. 서로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고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나가는 날에는 미리 알려주는 거죠. 또한 각자의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공유해 보세요.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또는 드라마 보고 있어. 같은 사소한 정보라도 공유하면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줄일 수 있어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평일에 부족했던 스킨십과 대화를 주말에 보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요일 아침에는 함께 침대에서 늦잠을 자거나 일요일 저녁에는 같은 방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은 길고 부부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변화도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 있어요. 실제로 서구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침실을 갖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유지하는 성숙한 관계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결국 부부의 잠자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같은 침대에서 자든 각자의 방에서 자든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면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